40억 원대 건물에 땅까지 가지고 있는 재력가 윤 씨. 이 윤 씨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들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물론 큰아들은 성인일 때 입양한 양자였지만요. 사이좋게 같이 외출하고 또 작은 아들이 결혼해서 나간 뒤에도 오붓하게 둘이 잘 사는 걸 보면 친아들이 아니라는 점은 윤 씨에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그 일반적인 어머니와 아들 관계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애틋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초 그런 큰아들이 돌연 집안에서 연탄가스에 중독돼 숨집니다. 이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앞날은 어땠을까요? 오늘 사건연구소의 키워드는 사랑했던 내 아들입니다. 자, 외출할 때도 큰아들이랑 꼭 붙어 다니고 꽤나 사이가 좋았던 모양인데 이 입양한 큰아들이 안타까운 사고로 사망을 한 겁니다. 자, 어떻게 된 건지 그날 일부터 따라가 보죠. 네, 2010년 2월 중순 저녁 7시 반쯤에 이 서울 경기입니다. 경기 안양에서 60대 여성 윤모 씨가 다급하게 신고 전화를 겁니다. 우리 아들이 가스를 먹은 것 같다. 아직 몸이 따뜻하니까 빨리 좀 와달라. 이런 굉장히 다급한 내용이었는데요. 쓰러졌다는 그 아들이 44살 채모 씨였습니다. 켜진 연탄 난로를 옆에 두고 누워있던 걸 윤 씨가 집에 돌아와서 발견을 했고 신고를 했는데 끝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그런데 부검을 해보니까 이 숨진 아들 채 씨의 몸에서 다량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방향으로 이 상황이 흘러가게 됩니다. 자, 뭐 불면증이 있으면 수면제를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약간 뭐 찜찜한 건 좀 있지만 말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수면제가 다량이라고만 얘기를 했는데요. 80알을 먹었던 겁니다. 이건 뭐 많이 먹은 정도가 아니었던 거고 게다가 이 어머니 윤 씨라는 사람이 사망 직전에 보험에 굉장히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가스를 마신 것 같다면서 119에 신고를 했다고 했잖아요. 집에 와보니까 사실은 집에 7시간 전에 와 있었습니다. 그럼 7시간이 지났어야 신고를 한 셈이 되는 거고 물론 늦게 발견했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수면제, 그럼 이 많은 수면제는 어떻게 된 걸까? 윤 씨가 컴퓨터로 수면제를 검색했던 내역이 남아있고요. 며느리가 뭐 다른 지역을 돌면서 수면제를 구입했던 기록까지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극구 부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보험 내가 돈 많은데 재테크 차원에서 받은 거다. 그리고 불면증이 있어서 처방받은 수면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험금 그리고 80알의 그 수면제 뭔가 냄새는 나는데 이 숨진 채 씨 입양된 큰아들의 엄마라는 사람 뭐 들으신 것처럼 재력가 뭐 돈 때문에 보험 이렇게 한 거 같지는 않은데요. 일단 뭐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윤 씨가 인근에 40억대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임야도 이제 소유를 한 재력가로 알려져 있는데 월세 수입만 1,000만 원. 그러니까 한 뭐 보험금으로 500만 원 정도 집어넣는 거는 그렇게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95년도에 그 전 남편과 이제 이혼을 했고요. 이 숨진 큰아들 채 씨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이 윤 씨와 안양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처음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만났는데 갑자기 이 두 사람이 어떤 모자의 정을 느낀 것인지 34살이던 이 채 씨를 윤 씨가 양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보통 뭐 30대 중반에 양아들 가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건데 그래서 이제 안양에 있는 채 씨 집에서 같이 이제 살게 됐는데 처음에 이 작은 아들 부부가 윤 씨 집에 있었기 때문에 장성한 양아들하고 4명이서 같이 동거하는 아주 기괴한 동거가 있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작은 아들 부부도 분가를 해 나가면서 둘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입양을 했으니까 뭐 자관 명색이 장남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이 좋은 연어 모자처럼 항상 붙어 다니면서 외출을 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30이 넘은 남성을 골프장에서 처음 만난 이 남성을 양아들로 데려왔다. 특이한데요. 일단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사고일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또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사를 했지만 직접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년 3개월 만에 좀 상급 기관이죠. 경기경찰청의 광역수사대로 이 사건을 가져갔고요. 다시 사건을 들여다봤는데 특히 집에 있는 뭐 컴퓨터 등등을 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들을 좀 확인해 봅니다. 특히 수면제에서 여러 검색했던 부분을 찾아봤는데 이 시기가 범행 이틀 전에 집중돼 있고 이 상세한 내용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특히 또 윤 씨가 주도했고 작은 아들한테 뭔가 지시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이 정황이 있었고요. 결국은 이 며느리한테 이 경찰이 추궁을 하니까 어머니 지시로 자신이 범행을 했다. 특히 경찰 수사 원산주기에서 여러 번 나눠서 수면제를 구매를 했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아니 외출할 때마다 그 나이 40 먹은 양아들 손잡고 다 막 다녔다면서 왜 작은 아들 내외를 시켜가지고 살해를 해요? 어떤 반전이 있었는데 일단 윤 씨가 굉장히 부유하고 여유로웠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 안양 쪽에 있는 교도소를 중심으로 해서 뭐 일종의 재소자 교화 활동, 뭐 이런 봉사 활동도 좀 다녔고요. 종교 활동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인물이었는데 최 씨는 반면에 남성 최 씨입니다. 보육원에서 자라서 굉장히 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 광주광역시에서 잘 나가는 조직폭력배 일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수감까지 됐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출소한 이후에 용인 쪽에 올라와서는 친구나 가족도 없이 단칸방을 얻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에 그 골프장에서 우연히 이들이 마주치게 됐던 겁니다. 윤 씨는 아마도 이런 최 씨한테 좀 강한 연민을 느꼈던 것 같고요. 건달 생활 청산해라, 내가 경제적으로 도움 주겠다라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관계가 순수한 어떤 부모 자식의 정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당시 부유한 50대의 윤 씨는요, 보잘것없던 이 30대 남성 최 씨, 22살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연애 감정으로 만나왔던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약간 막장 드라마가 됐잖아. 갑자기 22살 어린 남자를 그 애인으로 만났는데 입양을 했다는 건 또 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골프장이나 또 주변의 집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연인 관계로 만나다가 아예 사실 그 남성이 변변한 직업도 없이 혼자 지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윤 씨가 자기 집에 들어와서 살게 한 거예요. 그런데 22살 어린 남성이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으니까 주변의 이웃들이 뭔가 좀 수군대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눈치가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예 입양한 거야라서 아들을 삼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바깥에 나가서 남들이 있을 때는 엄마 아들 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 없을 때는 연인이 되는 그런 좀 그런 관계였던 것이고, 사실 초기에는 그나마 이제 원래 진짜 아들 내외가 같이 살았기 때문에 좀 불편했었는데 나중에 아들들이 또 나갔거든요, 아들 내외가. 그러니까 그냥 집안에 있을 때는 그냥 연인이었던 거예요. 자, 밖에서는 양아들, 집에서는 22살 연하 애인.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연하 애인이 진짜인 거죠. 와, 교수님 이게 진짜 뭡니까 이게? 30대 남성이 22살 연상인 여자의 그 아들로 들어왔을 때는 그게 이제 순수하게 뭐 모정이 그리워서 그렇게 왔겠습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일단 이 윤 씨 같은 경우는 뭐 애정 행각을 갖다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 최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렇게 들어온 이유가 있었겠죠. 그건 결국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자산가로 알려져 있는 이 윤 씨에게 애초에 돈을 목표로 접근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가 같이 뭐 겉으로는 뭐 양아들 같이 하면서 내면적으로는 둘이가 이제 거의 동거하면서 들어온 건데 특히 이제 윤 씨 같은 경우는 자기 친아들이 이 최 씨보다 훨씬 어렸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친아들을 형님을 대하도록 네가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사실 조직폭력배에서 지금 이제 있던 그런 사람이 그걸 갖다가 참고 그것을 위에 형님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의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비를 맞춰가면서 대신 반대급부로 윤 씨가 가지고 있는 돈을 흥청망청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순간 내가 저 어린 놈한테 막 하다가도 이 건물 생각하면은 40억짜리 생각하면 이제 참자 싶었겠죠. 자, 그런데 사람 마음을 숨기는 게 쉽지가 않았겠죠. 이 윤 씨 행복이 오래 가지 못했어요. 친아들 내외가 분가하고 1년이 채 안 돼서 두 사람 관계는 급냉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본성을 드러냈겠죠. 둘이만 있으니까. 폭행 같은 것도 일삼았고 주사 같은 게 있다고 하고요. 또 여자 관계도 상당히 좀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둘이 관계가 안 좋아졌고 결국은 갈등이 계속 심해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고 이 윤 씨 이제 연인이자 양아들 뭐 두 가지 상황이죠. 이 최 씨를 살해하기로 결심을 하고 2009년 11월부터 친아들 부부와 함께 이 범행을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같이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면제 먹이고 연탄가스 흘리고 해서 사고사로 위장을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셋은요, 2010년 초부터 뭐 서울, 안양, 횡성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수면제를 사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또 동시에 이 최 씨가 사망했을 때 탈 수 있는 종신보험도 집중적으로 가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든 보험만 12개였고요. 수령 금액이 7억, 수령인은 모두 윤 씨였습니다. 그리고 범행 당일 2월 중순이었습니다. 새벽에 윤 씨가 채 씨가 평소에 마시던 홍삼즙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수면제 80알을 탔고요.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의도적으로 거실에 있던 이 연탄 난로의 덮개를 열어놓고 외출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돌아와서 사망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확인을 하고도요, 본인은 방독 마스크를 쓴 뒤에 이 밤새 탔던 그 연탄재를 다 쓸어서 치우고 새 연탄이랑 새 번개탄 이런 걸로 갈아 끼운 뒤에 119 신고를 했던 겁니다. 날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돈 때문에 이랬던 거야, 이 녀석. 이거잖아요. 결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이 며느리의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범행은 드러났는데 이후에도 윤 씨는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나 그거 순전하게 내가 돈이 이렇게 많은데 뭐하러 그렇게 사람을 해쳐가면서 보험금을 타냐. 그리고 사실 수면제를 모았던 거는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거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근데 이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 건물은 있지만 임대 수익 말고 별다른 또 다 추가 수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돈은 굉장히 많이 쓰고 카드값이 몇백만 원 나오다 보니까 돈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고요. 40억짜리 건물도 근저당 설정돼 있어서 그건 팔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돈을 노린 건 맞았던 걸로 재판부는 봐서 1심에서는 윤 씨에게는 징역 20년 그리고 아들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며느리는 무죄로 봤는데 2심 항소심에서는 아들과 며느리도 죄가 좀 더 무겁다라고 봤습니다. 윤 씨는 그대로 징역 20년이지만 항소심에서 아들은 징역 1년 2개월로 늘었고 며느리도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자, 교수님. 저는 뭐 이제 이 아들하고 며느리가 저 범행에 동참한 거 얘가 있으면 나눠 가져야 되니까 말이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 좌우간 이거는 뭐 엽기적인 막장 드라마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50대 여성이 최초부터 단추를 잘못 낀 겁니다. 그래서 그 불륜과 연관돼 가지고 뭐 불륜은 아니겠죠. 뭐 이제 그 결혼을 갖다가 이혼을 했으니까 좌우간 부적절한 그런 관계로 이제 양자로 입양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되다 보니까 22살 연상이니까 이 남자는 다른 여자 관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질투라든가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고 또 폭력이 있고 또 금전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제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아들과 며느리까지 이제 같이 가담을 시켜가지고 보험 살인을 한 것인데 이 윤 씨라는 이 50대 여성 이 교도소에 봉사활동을 다녔다라고 하는데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궁금합니다. 와, 양아들로 데려왔는데 알고 봤더니 연하의 애인이었다. 그리고 또 그걸 살해했다. 아, 충격적이네요. 고민중개사가 왔습니다. 와우! 가족 여러분의 고민 제가 공짜로 중개해 드립니다.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 고민중개사 양원호.